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꿀, 이게 우리 토종꿀이 이 1년간 피어나는 꽃들, 모든 꽃에서 따온 꿀을 합쳐놓은 게 토종꿀이죠. 그죠? 백화. 수백 가지 꽃꿀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꿀이죠. 그래서 토종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백 가지 꽃꿀이 함유된 토종꿀. 예. 그래서 우측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이렇게 쭉 이제 이건 제가 임의대로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4월 달에 피는 꽃들이 이제 쭉 벚꽃꿀 뭐 이런 거 다 들어오고 아카시아, 찔레 등등 뭐 그리고 6월엔 자파, 밤 뭐 이런 거 7월엔 감로나 자파 또 8월엔 두릅이라든가 뭐 이런 물봉사나 등등 아주 많은 다양한 꽃들이 피죠. 그죠? 9월 저기에도 치꽃도 피고 뭐 각종 이제 늦게 피는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모두 합쳐진 거죠. 그죠? 이 서양종 저기에서는 뭐 아카시아 꿀 따로 뜨고 뭐 자파꿀 따로 뜨고 밤꿀 따로 뜨고 뭐 감로 따로 뜨고 뭐 이런 형태죠. 그냥 예. 이 꽃의 종류를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어느 특정 분야의 저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토종꿀만에 이렇게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꿀 맛을 보려면은 서양종 저기에서는 조금 힘이 들죠. 예. 예, 좀 힘들고 우리나라 특성, 우리나라에서 진화되어 온 이 꿀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 실태에 잘 맞는 그런 저기를 진화되어 왔죠. 그런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사실은 막상 채밀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거는 저기 하시는 분들 많이들 저기 하는데, 8월 달까지만 해도 뿔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내가 뭐 7칸을 올렸느니, 뭐 8칸을 올렸느니 하면서, 사진도 뭐 찍고 이렇게 많이 저기를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려놓으시는데 뭐 중에는 꿀을 잘 많이 뜨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이 8월 달에 꿀이 많았던 게 막상 10월이나 이럴 때 꿀을 채밀하려고 보면은 꿀이 조금밖에 없더라. 그래서 조금만 했는데 그러면은 위에서 들어온 꿀은 없는 거 밑에 이 부분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토종꿀의 특징이 이거인데 이렇게 많은 꽃들이 들어와 있는 적인데 일부분에 들어와 있는 이 꿀만 채밀한다면은 토종꿀이 지니고 있는 특성,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특성의 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종꿀이다. 맞아요. 토종꿀은 맞는 거예요. 토종꿀이 빠른 꿀인가 토종꿀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백 가지 꽃꿀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꿀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저기 토종꿀 저기 해야 되는데 글쎄 목청이나 석청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점일된 거 같으면은 그런 거는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몇 년. 근데 핵꿀만 이 저기에서는 그렇게 석청 목청이래야 뭐 우리 일반 토종꿀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테고요. 예, 그러니까 몇 년 묵은 거는 이제 이 아주 좋은 꿀이죠. 그죠? 아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꿀은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그런 꿀이죠. 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기 하는 이런 다 섞여 있는 꿀을 떠내야만이 진짜 핵꿀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숙성의 저기가 더 깊어져 잘 익어가면은 그렇다면 그 꿀은 아주 값어치 있는 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토종꿀이 100가지 이 저기가 있으니까 토종꿀만의 독특한 색상이 있어요. 꿀을 보고 저 처음 이렇게 채밀해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황금색을 띠게 되는 그런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맛도 그렇고 맛도 아주 독특하죠, 그죠? 예, 워낙 많은 꽃에서 따온 꿀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같이 함유되어 있는 꿀이니까 이제 백화꿀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수백 가지 꽃이 꽃에서 따온 꿀 그게 섞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칭해도 전혀 잘못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자파꿀 양봉에서 따지는 자파꿀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틀린 거죠. 예, 영양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향도 독특하고 맛도 독특하고 색깔도 좀 이렇게 보면은 독특하고 그런 걸 우리가 시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미각 적에서도 그렇고 이 향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꿀이 된 거죠, 그죠? 예,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꿀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특정 분야의 꽃만을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떠내고 있고 그런 거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뭐랄까 특성도 있고 가치도 있고 한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 합쳐진 모든 꿀이 다 꽃에서 저기 나는 꿀이 다 합쳐진 꿀은 우리 토종벌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토종꿀이야말로 진정한 백화꿀이다 이렇게 전 말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자파꿀 그러니까 토종꿀을 얘기하는 거죠. 백화꿀 이 효능이 첫 번째 기관지에 좋다. 예, 기관지에 좋다. 여러 가지 목감기라든가 기침이라든가 편도선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저기를 완화시켜주고 이게 약이 낫는다 하는 것보다도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모든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예, 좋다는 이야기지. 그게 이 특효약이다. 그거는 아닌 거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살펴보면 면역력을 증강시켜준다. 예. 예. 그래서, 잔병 또는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몸을 좀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 방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피로회복에 좋다. 꿀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만성피로나 이런데. 집중력 저하라든가 더구나 수험생들이라든가 참 열심히 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럴 때는 운동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때에 이제 피로를 해결해주고 집중력 저하도 막아주고 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증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리고 미리미리 뭐든지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은 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약이라는 거는 예방이 덜 돼 가지고 그때는 이제 몸에 어떤 균형이 깨지면 병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그때는 약을 써야죠. 이걸 먹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때는 균형이 무너진 거니까. 근데 그런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효과다, 효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신경통, 빈혈,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좋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이런 분들한테 저도 심장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수술도 1차 받았고 또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에 있는데 저기를 키우면서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는 지금 전혀 수술 예약까지 했다가 취소를 하고 지금 잘 견디고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아야 되고 그런 저긴데 아주 좋아요. 예, 벌독도 좋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저기를 저는 효과를 봤어요. 예. 그리고 다섯째 피부 미용.
이 사람이 피부만 곱고 저기 해도 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리고 피부만 고와도 그 부티가 나고 그런 저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은 꿀이, 특히 우리 토종꿀이 보면은 팩을 한다든가 이런 저기 미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저기 알아둬야 할 게, 화장품에 우리 이 벌에서 나오는 봉산물, 벌 독이라든가 프로폴리스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많은 효과도 보고 있고,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잖아. 그죠? 아주 상위권을 저기 휩쓸고 있는 그런 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꿀을 이용한, 또 봉산물을 이용한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화장품이나 이런 거로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 프로폴리스라든가 이런 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면은 꿀이 얼마큼 좋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말하는 거는 항상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그러죠. 그죠? 건강은 가장 큰, 좋은 상약은 예방이고, 가장 하약은 건강에 악화되었을 때 쓰는 약이 가장 하책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자꾸 드시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건강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의 잡티라든가 이런 것도 변비라든가 이런 거하고 우리 꿀 저기 같은 거 꿀도 좋고 화분도 좋고 좋은 게 많잖아. 그죠? 여성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변비가 있으면은 피부가 거칠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쉽게 이 좀 막말 같으지만은 잘 먹고 잘 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한 건데, 잘 먹는데 못 싸면은 나중에 잘 먹지도 못하게 돼요. 막말로 먹은 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못 나오면은 누적되고 이렇게 이 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죠. 그죠? 그래서 예. 이 꿀은 동의보감에서도 아주 많이 권유하고 있고, 예. 그런 저기를 많이 쓰임새가 아주 넓어요. 예. 그리고 꿀의 영양 성분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그냥 꿀은 당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왜? 달달하니까. 근데 꿀에는 항상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류만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분을 전단체 총칭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총칭해서 탄수화물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탄수화물이 꿀 총량의 약 80%. 그게 이제 과당과 포도당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당이 저기 있고, 과당 80조 저기가 한 85에서 95% 정도 아주 높은 저기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고 이게 이제 전화 효소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의 전화,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성분을 바꿔준다는 전화 효소. 이게 이제 이당류를 단당류로 이렇게 전화시켜주고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이 보통 전화 효소. 그래서 꿀의 좋고 나쁨을, 품질을 좋고 나쁨을, 숙성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측정하는 단위가 전하효소가 얼마큼 있느냐 이거를 갖고서 프로테지로 따져요. 그거를. 그래야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토종꿀엔 전하효소가 아주 충분하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류, 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무기산, 유기산 뭐 이런 게 유기산 평균적의 1%, 무기산의 함량은 저기 작은데, 그래도 보면 꿀의 pH 농도는 4 정도예요. 이 4 저긴데,
우리가 그 산도를 볼 때 1에서 14까지인가 따지죠. 14는 알카리성, 강알카리성이죠. 그죠? 이런 강산성. 거기서 이제 7이 가면은 중성. 예. 중성에서 중성과 이 강산성 사이가 저기잖아. 그죠? 예, 그 그러니까 그 약간 이하인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그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윗속에 그 위는 보통 저기가 그 산도가 한 2 정도 돼요. 아주 그 산성 저기가 높아요. 그래서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런 그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있고, 보통 4에서 7종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 그 중 3가지는 이제 그 화분에서 오고, 다른 4가지는 뭐 이 거꾸로부터 하면 되고 오는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보통 약 한 17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 이게 8가지인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꼭 우리한테 필요로 한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유리 아미노산이 한 17종, 필수 아미노산이 8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영양가가 높은 그런 그런 것이 꿀입니다. 그리고 효소류. 이게 전화효소, 이제 아까 전화당을 얘기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전화시켜주는 효소거든요. 예, 이 당을 이제 전화당이 많아야 이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분 분해 효소, 이건 전부 다 분해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포도당 산화효소, 가산화수소 효소, 이런 효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비타민도 또 많이 있어요.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게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 꿀에 평소에 이렇게 많이 비타민 종류에는 기름에 녹는 거하고 지용성하고 수용성이 있죠. 물에 분해가 되는 거 있고 기름에 물에는 녹지 않지만 기름에 녹는 그런 비타민 종류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죠. 예. 일부 이제 그 지용성도 있지만 그런 저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비타민이 그냥 많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호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텍스트린인데 이건 대사물질이에요. 대사물질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호정도 많이 들어있고 대사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꿀의 점성이 일반적으로 당액보다 커요. 예, 이 일반 설탕을 녹여놓은 거하고 그런 거하고 질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미네랄. 이건 광물질 종류이죠. 그리고 광물질 저기가 0.03에서 0.9% 아주 많죠. 그 중에는 철, 동,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셀린, 인, 요오드, 규소, 이런 저기가 아주 한 20여 종류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결코 설탕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없는 그런 이 물질들이 이 설탕 저기는 오직 그냥 과당과 포도당 뿐이잖아요. 그죠? 예, 다른 거 저기는 없는데 꿀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특히 우리 토종꿀엔 이런 저기가 수백 가지 꽂혀서 들어온 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저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꿀과 설탕은 이제 설탕 저기인데 알고 먹으면 이제 건강이 2배인데, 당과 탄수화물의 관계. 대개 당이라고 하면 단맛이 나는 물질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류를 이제 그냥 큰 범위에서 저기 하면 탄수화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은 좀 틀린 그런 거죠. 예,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게 이제 당, 저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당면 보면 보통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크게는 이렇게 저게. 그리고 지금은 올리고당이 있어요. 올리고당은 가공 처리가 된 건데, 올리고당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올리고당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당이에요. 예. 그래서 당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언제 한번 자료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꿀과 설탕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 예. 당은 당인데 같은 당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다 저기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꿀에는 그런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설탕에 그런 게 없다. 예. 그리고 이당류, 단당류가 이당류의 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살로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살로 가야 된다. 그건 뭔 얘기냐면은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시 그러니까 응가로 돼서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나와 버리면은 먹은 저기가 살로 가지를 않아요. 바로 이당류나 다당류가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흡수가 되려면 단당류가 돼야 돼요. 아주 작은 저기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당류라는 건 두 개의 당이 뭉쳐 있는 거니까 소화 흡수가 될 수 없어요. 흡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해요. 그걸 단당류로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기가 인슐린이거든요. 그러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당을 단당류로 분해해주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자꾸 맞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혈관 속에 있다가 이물질로 분리가 돼가 흡수가 안 되니까 이물질로 분리가 돼가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인체 내에서는 그게 쓸데없는 이 물질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냥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 요자는 오줌을 이거 지칭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소변 속에 당 저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당뇨,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에 한번 제가 의사나 이런 의학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시중에 많이들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분도 있고, 이게 탄수화물 전부 다 이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올리고당, 이건 전부 다 그냥 탄수화물로 보시면 돼요. 예, 전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당 종류로 탄수화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탄수화물은 그런 거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수천 년을 꿀이 감미료 식재료 중 하나 감미료로 이용되어 있고 어떤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는 신들의 음식이니 이런 제우스가 꿀만 먹고 자랐다고 그러죠. 어릴 때 그런 저기도 있고 신화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꿀이라는 건 인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거죠. 그리고 꿀의 역사로 봐서도 몇천 년이 된 거니까 보통 꿀이 이미 기록상으로는 안 것만 해도 7천년 이상, 아니 9천년이죠. 그러니까 저기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따지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원 전 7천년이니까 기원 후 2천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런 거니까 다 합치면 9천년. 거의 한 10,000년 가까이 기록상으로 남은 것만 그렇다 이거죠. 그 전서부터도 저기를 꿀은 인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저기를 했을 테니까, 그쵸? 예. 그래서 보면은, 예, 꿀의 역사가 상당히 깊은 거죠. 그죠? 그리고 꿀의 제조. 이게 꿀을 제조할 수 있는 저기는 꿀벌밖에 없어요. 물론 꿀은 저기가 식물에서 채집해 오는 저기지만은, 그래도 그건 이당류일 뿐이잖아. 그죠? 꽃꿀일 뿐이잖아. 이거를 숙성해가 전하당으로 만들고 이런 단당류로 분해하고 하는 저기는 그게 진정한 꿀이니까. 아직 꽃꿀은 꿀이라고 칭할 수 없는 그런 저기 물건이잖아. 그죠? 근데 꿀을 제조할 수 있는 저기는 꿀밖에 없다. 예.
근데 지금 저기 하는 게 사양꿀, 사양꿀을 저기 하는데 그건 진정한 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근데 올리고당은 단당류예요. 단당류인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단당류를 만들어서 지금 뭐 그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보면 올리고당은 주부님들은 잘 아셔요. 올리고당이 좋다. 근데 왜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좋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좋으냐면 단당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 단당류. 우리가 앞에서 자꾸 논하잖아. 그죠?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 단당류가 왜 좋은가? 소화 흡수가 되니까. 예, 당류가 없어지니까 당류를 저기를 하지 않아.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한데 쪼개기 위해서는 이당류를 단당류로 쪼개기 위해서는 아니면 다당류를 단당류로 쪼개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죠? 그래서 올리고당도 그런 한 종류예요. 단당류의 한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이제 가공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공하는 과정 저기가 옥수수나 이런 데서 이제 해서 축출을 해내는데 옛날에 우리 옥수수엿도 많이 만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는데 그게 이 옥수수나 이런 것이 유전자 조작에 의한 그런 걸로다가 올리고당을 제조하고 왜냐하면 원가가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지 않다 그거죠. 단당류라는 저게는 분명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꿀과 올리고당하고 저기를 했을 때는 어떤 저기가 있나 하는 거를 영양학적인 면에서 보면 꿀이 뭐 월등하게 좋은 거죠. 올리고당은 그냥 일반 단당류일 뿐이에요. 어떤 뭐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맛을 느끼는 설탕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설탕보다는 좋은 것만은 확실한 거고요. 왜? 단당류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리해 보자면은 제가 왜 꿀이나 이런 걸 자꾸 자료를 좀 올리고 이렇게 하느냐 보면은 잘 알아야 내가 만드는 제품, 내가 생산하는 제품, 내가 이 벌하고 나하고 함께 만들어 놓은 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 거고, 왜 좋은 거고,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거고, 뭐 때문에 좋은 거고, 이런 기회를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하고 가까워지고, 또 꿀을 많이 채미를 해도 판매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내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물건을 판매하는 데에는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유익한 정보이니까 그렇게 그런 뜻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